전기 배터리를 일단 다 써봤습니다. 자,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1시거든요. 11시인데 한 3시간은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빵프로죠. 빵프로에서 100%까지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봐라. 자,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차량일까? 드디어 나왔네. 전기차 충전소의 하얀색 번호판이, 자, 바로 이 녀석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e 모델입니다. 530e 모델. 제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BMW 530i 오너지 않겠습니까? 근데 BMW 코리아에서 저에게 530e를 선물해 줬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가보시죠. 자, 빼고 충전 다 됐으니까 자, 꽂아두고 자, 한번 타봅시다. 자, 으쌰. 530이라고 i가 나오네요. 자, 시동을 걸어보죠. 자, 지금 100% 충전을 했는데 저는 9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비에 따라서 이 주행 가는 수치가 100% 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지금 96km. 자, 530e에는 이제 530i랑 다르게 여기에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어요. 그 뜻은 얘도 전기로 갈 수 있다는 거. 자, 일렉트릭 모드를 활성화하고 출발.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특히 BMW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전 모델 530e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X3 302도 한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신형 530인데, 자, 지금 전기 모드거든요. 가속력 봐라. 한스짐머형하고 협업한 이 아이코닉 사운드가 얘한테도 나요. 얘한테도 소리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i5 같이, i5나 i4 같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사실 그 아이코닉 사운드가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음색이 나온다. 이거 특히 좋거든요. 예전 530이랑 좀 비교를 해서 좋아진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 전기 모드에서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했을 때의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이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기존에도 그랬고 그동안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40km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출력이 예전에는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은 악셀을 좀 깊게 밟아도, 이 악셀 깊게 밟았을 때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전기 모터로만 이 녀석이 약 184마력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건 있네요. 530i랑 이제 비교했을 때, 제가 530i 오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530i는 제가 지금 3000km 이상 주행을 해서 느낌을 잘 알지만, 이게 살짝 코너에 있어서는 코너의 한계치는 530i X 드라이브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후륜구동이에요. 요번에 530e 같은 경우는 X드라이브 모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550e X드라이브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530e에는 X드라이브가 아니고 후륜구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승차감 부분에서는 사륜구동보다 확실히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의 한계치에 있어서 이 녀석이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커진 클라르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고전압 배터리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530i에 비해서 200kg 정도 공착력이 무거운 차량이다 보니 이 코너의 한계치에서는 살짝 조금 둔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 정도 중량에서 이 정도 코너링 보여주는 차량, 이 정도 핸들링 보여주는 차량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롤의 한계치가 530i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와 있는데, 자, 전기 모드 일단 가볼게요. 전기 모드로 쫙 해서 전기 모터의 토크를 살짝 빼고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일반 전기차랑 BMW 전기차랑 다른 게, BMW 전기차는요 자동차라는 걸 타고 있다는 느낌을, 자동차의 감성을 그대로 좀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정말 약간 전자기기 타는 느낌을 선사해준다고 하면은,
이러한 감성들이 살아있고, 한번 보세요. 지금 고속도로인데도 가속력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BMW iX라는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 하나 있습니다. 바로 BMW의 오토 회생제동 기능이 굉장히 똑똑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BMW 차량들은 앞뒤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 앞뒤 무게가 상당히 좋다는 건 뭐겠습니까? 피칭이라든지 좌우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특히 피칭에 있어서 브레이킹을 했을 때 몸이 앞으로 많이 쏠리지가 않는 걸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노즈 다이브의 억제가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 바로 BMW 차량이거든요. 근데 차체가 무거우면, 전기차는 차체가 무거운데 회생제동에서 브레이킹이 들어가면 좀 더 앞으로 몸이 쏠릴 수가 있는데, BMW의 회생제동은 굉장히 멀미 유발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산 전기차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운전 아저씨가 약간 전기차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하신 상황에서 주행을 한다 했을 때 회생제동을 제일 세게 해놓고 나서 하게 되면 멀미가 좀 많이 나거든요. 하지만 BMW가 회생제동이 가장 세게 걸리건 안 걸리건 간에 멀미 유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자, 저 관성주행이에요. 앞에 차가 있다 보니까 이 어댑티브 쪽으로, 충전 쪽으로 회생제동이 걸립니다. 꽤나 많이 걸려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져가다가 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운전 경력 한 50년 이상 되신 분의 브레이킹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와, 진짜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밟아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와, 지금도, 자, 좀 빨리 코너를 돌다가 앞에 차가 있으니까 악셀 떼면, 자, 브레이크 안 밟은 거예요. 안 밟은 거예요. 와, 진짜 이 오토 회생제동 기능은 넘버원입니다. BMW 전기차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회생제동에 대한 세팅값, 그다음에 오토가 될 수 있도록 차의 차간거리에 대한 빠른 인식, 그리고 브레이크가 어찌건 걸렸을 때 운전자에게 피칭이나 노즈 다이브를 아예 주지 않는 이 세 박자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훌륭하다 보니까 이 전기 모드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5302에서 시속 10이라는 저속에서는 회생제동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처럼 와, 저 내리막길이고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저 지금 관성주행이에요. 오른발 뗐어요. 뗐어. 보이시죠? 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계속해서 얘가 오토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 녀석이 뭐 M 스포츠 브레이크 4P가 들어갔다 보니까 브레이킹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살짝 그래도 몸쏠림이 조금 있거든요. 이 녀석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회생제동이 브레이킹 거주면 내가 브레이크 밟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최고. 예전에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바로 시간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게 있었어요. E 드라이브, 뭐 맥스 E 드라이브, 오토 E 드라이브, 뭐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있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쪽에 물리 버튼으로 그냥 내가 지금 전기차 모드로 갈 수가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이쪽에 넣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에 주행 설정 들어가서 이제 일렉트릭 비활성화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전기로 가다가 살짝 악셀을 세게 밟으면 들리셨어요? 지금 가솔린이었어요. 사기통 가솔린 맞냐? 530i 오너로서 굉장히 지금 쇼킹합니다, 사실. 와, 아이코닉 사운드가 딱 꺼지게 되면 바로 이제 가솔린 엔진이 가동되는 소리는 좀 나는데, 가솔린 사기통 사운드, 엔진의 회전 질감하고 진동, 소음이 제가 타본 사기통 중에서 이 고RPM 클락스를 쳤을 때의 그 질감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하다가 어느 정도 좀 RPM이 오르게 되면은
그 제네시스 차량 특유의 약간 앙칼진 엔진음이 그 고급스러움을 좀 거리가 멀게 하는데, 와. 그리고 거기에 가솔린으로 주행을 하고 나다가 악셀 발 떼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회생제동이 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생제동은 정말 최고급 회생제동, 최고급 호텔에서 선사해주는 최고의 맛있는 메인 요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기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530i와 이 530e에서의 하이브리드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두루두루 쓰는 이 모드를 좀 비교를 하게 된다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530i가, 사실 530i가 재료병 얘보다 빠릅니다. 얘보다 0.2초 더 빠른데 530i가 스포츠성은 사실 얘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BMW 530i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 한 12 정도까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개입이 돼요.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그 시동이 걸리는 느낌 자체가 약간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그리고 굉장히 좀 스포티한 엔진의 사운드를 많이 내주는데 이 녀석만큼 조용하진 않아요. 530i는 나 좀 잘 달릴 수 있어, 나 좀 달리는 애야 라는 그런 소리를 내주고, 얘는 진짜 야 나는 정말 고급스러운 5시리즈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운드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저수엔 전기로 가다가 어느 정도 악셀 좀 밟게 되면 악셀이 되는데, 그때 리스폰스는 살짝 존재하지만 이거는 뭐 어느 하이브리드건 간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점이다 장점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건 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동이 다시 꺼지고 다시 걸리는 그 느낌에 있어서 약간 좀 이질감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네요. 자,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스포츠 모드. 이게 또 아이코닉 사운드가 들리다가 스포츠 모드를 하는 순간 전기차 아이코닉 사운드에서 배기 사운드 나오네요. 확실히 초반 때 딱 펀치력은 확실히 530i가 좀 더 좋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쨌거나 스포츠 모드를 하더라도 엔진과 마력이 초반에는 이제 약간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좀 더 개입이 되는 것 같고, 그 후에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솔린 엔진까지 최대 출력, 이 녀석이 가솔린은 190마력, 전기 모터는 184마력이라서 총 299마력에 45토크 정도의 파워트림을 보여주는데, 근데 악셀에 대한 응답 속도, 리스폰스는 굉장히 빠르네요. 와. 그러니까 530e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스포츠성은 최고네요, 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30i보다 엔진의 회전 질감과 엔진의 진동, 엔진의 소음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진짜 530i도 훌륭한 편이지만 530e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훌륭한 편이라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에 들려오는 이 배기 사운드가 훨씬 더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진짜 얘는 좀 고급차인 것 같고, 차다가 방지턱. 일단 또 일반 모드에서 한번 느껴볼까요? 일반 모드를 봤을 때 이 녀석과 530i의 다른 점은, 530i는 모두 다 코일 스프링이고요, 이 녀석은 리어 쪽만, 전류는 똑같이 코일 스프링이지만 리어 쪽은 에어 스프링,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뒤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승차감을 사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30i랑 비교했을 때 530i의 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한 번 더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얘에 비해서는. 근데 둘 다 지금 간에 방지턱을 넘었을 때나 요철을 만났을 때 딱 한 번의 느낌 자체는 둘 다 고급스러워요. 둘 다 고급스러운데 미세한 파동이 530i가 좀 더 있고, 얘는 뒤쪽에서 확실히 좀 더 그 파동을 절감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리어 쪽에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해서 드라마틱한 승차감을 보여줬었던 차량은 i4랑 i5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i5랑 i4는 4바퀴 모두 에어 서스펜션인 차량들의 좀 근접한 최적의 세팅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4바퀴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승차감인 차량 쪽에 포커스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편안해요. 놓으면 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 뭐냐? 자, 2.2톤이. 자, 뭐 실내 같은 부분은 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 차 530i랑 똑같습니다. 실내는 이 스티어링 휠에 이 파란색 띠가 있고 없고 차이만 있지 사실 뭐 거의 다 동일하고, 뭐 이 녀석은 전기 모드에 있다 보니까 인포 시스템에서의 그래픽이 좀 살짝 다른 똑같은 레이아웃이지만 정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사실 실내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스피커 빼고 스피커 하만 카드는 좀 아쉽고요. BMW 사운드 시스템은 바버 월킨스를 따라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제가 알기로는 뭐 20만원을 추가하면, 현재 지금 20만원 추가하면 하만 카돈이 아니고 바버 월킨스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대신 인테리어 션바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건 좀 있고, 하지만 인테리어의 실내 레이아웃은 최고입니다. 역대 옥시리즈 중에서 공간성 제일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진짜 저는 계속 너무 진짜 이거는 최고예요, 최고. 네, 앰비언트 라이트의 만족도는 진짜 매일매일 느끼지만 최고고, 특히 이 딥커스터닝 휠 이 두께감과 이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하지만 여기도 얘도 가죽 아니네. 이게 530i도 그렇고 530이도 여기가 가죽은 아닙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여기도 가죽이었으면 더 고급스러웠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좀 7 시리즈 가서 느끼라고 좀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디스플레이 큰 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F카 플레이를 쓰고 있지만 얘가 14.9인치나 15인치에 달하는 거예요. 요즘 모든 브랜드가 커브 디스플레이가 나오지만 그 커브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쪽의 사이즈는 BMW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중간에 뭐 공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이게 거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운전자 중심 각도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팔 거리 위치도 상당히 좋고, 이런데도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녀석이 메리노 가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크리스탈, 그러니까 이게 이제 530i나 530e 이 녀석들하고 520i와 523D의 차이가 뭐냐면, 가죽 질감, 가죽 재질,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이쪽 센터 콘솔 쪽에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냐 뭐 보석이냐 그 차이. 근데 물론 그거 뭐 의미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야간이라든지 낮에 딱 바라봤을 때 만족도는, 뭐 버튼 기능은 똑같지만 이 디자인적으로 주는 감성적인 요소는 정말 좋습니다.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MW 530e 모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또 이 현행 모델 530i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이 530, 사실 530i 제가 살 시점에는 530i가 출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단점도 있었죠. 기존 530e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플랫폼과는 다른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면 레이아웃의 공간적인 이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연료 탱크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기름이 굉장히 빨리, 휘발유가 굉장히 빨리 소모되는 걸 저는 X330이나 530e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탈 거면 국내 같이 이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일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요번 530e처럼 전기 모터로만 역대 제가 만나봤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지 않을까? 정말 평일에는 출퇴근은 전기로만 하고, 뭐 놀러가거나 주말에 어디 갈 때는, 데이트할 때는 가솔린 쓰면서 좀 더 그래도 막 밟고 이래도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연비가. 그동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단점은 전기로만 갔을 때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진짜 두 개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일석이조라는 말이 여기서 정말 잘 와닿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30i를
구매를 해야 되냐, 530E를 구매를 해야 되냐. 근데 저는 그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5 시리즈를 가지고 이런 풀옵션의 감성과 약간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사실 530i를 좀 더 한 표를 드리고 싶고, 그에 비해서 사실 530i에 비해서 530e는 차량의 효율성 가치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530e에 비해서 530i는 확실히 보다 BMW의 드라이빙 감성을 더 녹여놨기 때문에 BMW 스포티 드라이브 이게 날 것이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530e에 비해서, 그러니까 530e 같은 경우는 운동도 어느 정도 잘 하면서 공부까지 졸라 잘해. 거의 엄친아 있지, 엄친아. 그러니까 서울대 갔는데도 약간 운동이 준프로급이야. 그런 친구라고 하면은 530i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운동에 대한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프로 선수 정도로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의 맥락에서는 M3, M4, M5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정말 5 시리즈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 5 시리즈의 정말 이 5 시리즈가 벌써 전기차,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정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루고루 자기네들의 DNA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트렌드, 시대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선두를 하는 이 BMW의 모습은 이 5 시리즈 라인업만 보더라도 그냥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이 녀석은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530i 같은 경우는 8,800만원. 뭐 둘 다 비싼 가격이지만 프로모션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트레이딩까지 하시게 된다면 이 녀석을 8,000 초반에도 소유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530i도 실제 후반대로도 소유를 하실 수도 있겠고,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마 찾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예요. 전기차는 제가 i5를 또 선택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정말 아무리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좋아졌어도 저는 전기차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좀 원래 좀 그런 거 좀 귀찮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사실 뭐 저희 집과 회사의 충전 시설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기차는 좀 어찌든 간에 장거리의 여행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전기차 충전소를 좀 찾아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을 좀 느끼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은 어디든 잘 떠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계속 전기로 간다, 전기로 가. 자, 연비는 제가 요번에 좀 고속주행을 많이 했어요. 고속주행을 많이 했을 때 전비가 6.6 나오고 연비는 20.5 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항속주행을 하게 되면 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좀 이 녀석은 항속주행했을 때 다른 차량들보다 뭔가 좀 더 극대화된 느낌이고, 연비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달리면 이렇게 빵키로에서 2km까지 충전돼요. 스포츠 모드 좀 쏘면. 그러니까 BMW의 스포츠 DNA를 느낄 수 있는 스포티한 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도 충전하고, 평소에 야들야들하게 운전하면 연비도 챙기고. 진짜 넌 못하는 게 뭐니?